자, 3번 보십시오. 3번에 지금 예상 문제 제가 뽑아드린 거는 가능하면 이제까지 기출에서 쟁점화되지 않았던 것 중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사례화 시켜놨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하고 쟁점이 유사한 것들이 분명히 하나 걸릴 거예요. 잘 쓰셔야 됩니다. 나오면 설문부터 보는 겁니다. 산업재보험법상에 지금 심사청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 청구가 아니죠. 산업재보험법상의 요 심사청구가 이거 특별행정심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이제 문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있고 심사청구라는 것도 있고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물어보는가 취지가 이겁니다. 이 행정심판이 되려면 우리 헌법에서 명시를 해놨어요. 이 심판이 되려면은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이나 소송 진행하는 절차, 판단하는 과정 있죠?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외우셔야 됩니다. 사법작용입니다. 사법작용 또는 사법절차, 이게 준용이 되고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지만 이런 소송과 같은 사법절차가 이루어질 때 이게 행정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도 그렇고 심사청구도 그렇고 만약에 어떤 행정청이 처분을 했는데 여기다가 다시 이의신청을 했고 여기서 사법적 방식이 아니라, 자, 외우셔야 됩니다. 행정 방식에 의한 불복. 자, 요걸 외우세요. 외우셨어요? 행정 불복입니다. 사법작용에 준하는 불복이 아니라 행정 불복. 외우셨죠? 네 단어, 네 개, 네 글자. 자, 뭡니까? 이게 심판 절차가 아닌 행정적 방식으로 재심사해가지고 처분을 시정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행정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이 행정청 외에 별도의 기관, 독립기관이 판단했다거나 또는 뭐 행정청이 다시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런 행정불복 절차가 아니라 사법작용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러면 행정심판으로 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행정불복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심판. 예를 들어 이의신청을 했더니 이걸 안 받아주네? 기각하면 이건 심판이 아니니까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처분 가지고도 심판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결정이라든가 이거 가지고도 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심판 청구. 그런데 요리가 버리면 이게 행정심판이 돼버리니까 행정심판은 뭐합니까? 더 이상 심판 청구가 안 돼버리죠. 요리가 버리면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줘야죠. 이걸 찾는 걸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이게 행정불복이냐 아니면 사법적 불복이냐, 이렇게 심판으로 봐야 되냐 이의신청으로 봐야 되냐.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갑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서 불인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갑이 이 산업재해 보험에 근거해서 심사 청구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불인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보니까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회. 자, 근로복지공단입니까? 위원회입니까? 위원회. 독립기관이 따로 나왔죠. 그리고 특별한 규정 없으면 여기 이제 포인트예요.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반갈 1번에 뭘로 봐야 됩니까? 이게 행정불복으로 봐야 됩니까? 행정심판으로 봐야 됩니까? 행정심판으로. 어떤 문제 아시겠죠?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걸 써주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 7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게 처음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요 심사 청구가 행정심판이라면 다시는 행정심판 청구를 못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에 준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푸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사안쟁점에 보시면은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가 자 줄 치세요. 행정불복 절차. 자 외우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행정불복으로서 이의신청인지 자 줄 준사법적 절차로서 특별행정심판을 올 것인지 써주셔야 됩니다. 행정불복으로서의 이의신청인지 준사법적 절차로서 행정심판인지 이 말이 이의신청에 의해가지고 강학상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의신청은 심판 청구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행정청한테 재심사를 요구하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 꼭 들어가셔야 되냐면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원래 이의신청은 심판 청구가 아니라 행정불복이다. 강학상. 그런데 가로 2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해가지고 여기는 정의조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도 요리 가야 돼요. 행정불복. 그러니까 원칙은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3번에 별표를 치시고 행정심판으로서의 이의신청. 자 구별실익하고 이의신청 요 구별실익 여기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개별법상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지만 심판으로서의 이의신청인 경우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심판법이 적용되고 행정심판으로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불복으로서의 이의신청이라면은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사법 절차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들어간다면 행정심판 청구가 안 된다. 요게 요 사안의 포인트입니다. 자, 구별기준 별표 치시고 뭘로 구별할 것이냐? 일단 이런 거 봐줘야 됩니다. 행정청이 아닌 독립된 기관이 따로 판단하냐? 그리고 행정심판법이 준용되냐? 근데 여기는 지금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그 구별 기준 해가지고 행정불복으로 이의신청과 심판, 이의신청 구별 기준에 대해 뭐 심판 기관 기준설도 있고 불복 절차 기준설인데 기관 기준설은 뭐냐면 이렇게 독립적 기관이 판단했냐 이것만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불복 절차는 꼭 기관만 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판단하는 절차가 단순한 행정적 절차냐 아니면 준사법적 절차냐 이걸 봐주자 이렇게. 이 정도만 쓰시면 돼요. 심판 기관 기준설이 있고 불복 절차 기준설이 있고. 그런데 우리 그 판례는 되게 이걸로 갑니다. 절차를 봐라.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되고 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안포섭을 보시면 되죠.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 위원회가 재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행정심판법이 준용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행정심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설문입니다. 그러면 요 이제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로서 여기서도 불인정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요 불인정 결정에 대해서 불복 기간이 경과에서 확정됐습니다. 자, 이 문제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불복 기간이 경과했단 말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심판 청구 기간이나
그 소송, 취소 소송 제기 기간. 자, 이게 이제 경과가 됐죠, 지금. 그럼 원칙적으로 이 절차로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불가쟁력. 그런데 이렇게 불복 기간이 지나가지고 확정됐다 이런 문제 나오면 거의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어보는 게. 문제는 이 절차로는 다툴 수가 없지만 우리가 판결의 기판력처럼 법률관계가 확정되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후에 갑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요양급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이렇게. 이런 문제는 같이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같이. 불복 기간만 경과됐지 이 사람 권리 없다 이런 식으로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효력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절차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런 말이지 이 사람 권리 없다 이 법률관계가 확정됐다 즉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의 판결 확정 판결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확정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설문 해결. 요게 인정 안 된단 말은 이 사람 권리 없다는 겁니까? 요양급여 청구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시 할 수 있다 그건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재심사 결정으로도 불인정 나왔지만 심사 청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 사람은 뭐 권리가 소멸시효 되지 않는 이상 다시 급여 신청해서 공단이 거부당하면 그거 가지고 심판이나 소송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푸는바시겠죠?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안 났어요. 한 번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 사례들이 다 쟁점들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심의를 빌어서 만들었으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어떤 쟁점인가 지금. 그러면은 그 뒤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형적인 목차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사안에서는 이게 쟁점이구나. 이거를 풀어내시면 돼요. 불가쟁력이라는 것인데 거기 저 사안의 쟁점에서 여기 나와야 됩니다. 심사 청구에 의한 불복 기간이 도가에서 확정된 경우에 확정력의 의미와 관련해서 줄 기판력이 인정되느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권이 없는 것이 되니까 확정되기 때문에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복기간 경과로 인한 확정력이라 요거 들어가셔야 돼요. 불가쟁력의 의미. 뭐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서 불복기간 경과에서 확정됐다는 의미는 더 이상 불복 절차,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 이 절차로는 다툴 수 없다. 이 의미지 기판력처럼 권리가 없다거나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건 없다. 이 말이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나오면 불복기간 경과하면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쭉 보시면은 그 확정력은 그 두 번째 줄부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런 말이고 다툴 수 없답니다. 다툴 수 없다는 뜻이지 기판력처럼 그 밑에 줄 이 재결의 효력이 다툴 수 없다는 의미지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걸 외우세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관이 이에 기속돼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대로 쓰시는 게 좋으니까. 시험장에서 외우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거 외우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이거 그대로 안 쓰셔도 돼요. 요걸 쓰시면 돼요.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효력은 없다. 이렇게 이제 권리가 없다라는 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3번 기판력 인정 안 되고 설문위에서 두 번째 줄 요양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로서는 이 권리가 소멸시에 걸리지 않은 이상 다시 급여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심판이나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예상 문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쉽게 내지는 않겠지만 대상적격만 물어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둘 다 지금 대상적격인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행정청의 처분이 타당하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심판 청구가 허용되냐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반가리본도 마지막에 보시면은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허용되는가?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는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가 된다는 소린지 청구가 받아지는 건지 이걸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게 그거죠.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심판 청구기간 그런데 그걸 다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 세 가지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심판 청구가 허용되는가 이런 문제 나오면 공식적으로 쓰는 겁니다.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이런 거는 기계적으로 한 줄 써야 되니까 외우셔야 돼요.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 청구 대상되는 대상적격으로서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그 거부, 그 밖에 준한 작용 이걸 써주시면 좋고 못 쓰겠다 그러면 행정청의 처분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청구인적격 처분을 심판 청구로 다툴 법률상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 청구 기간 경과하지 않았을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쭉 보세요.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 중에 단속됐는데 뭐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사전 통지한 후에 자, 과태료부가 있습니다, 지금. 자, 이게 허용되는가? 이렇게 했으니까 방금 봤던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한다. 딱 쓰시고 이 사안에서는 뭐가 문제돼요? 대상적격이 문제된다. 이렇게. 그리고 대상적격의 쓰시는 거죠. 그때 써먹는 거예요.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이라는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그 거부, 그 밖에 준하는 작용. 이해가시죠? 그 밖에 준하는 작용이 뭐냐?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쟁점 뭡니까? 이 과태료부가 지금 행정청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죠? 상대방은 의무가 생기겠죠? 대상적격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래서 쟁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상적격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이 불복 절차가 따로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야지 행정심판법 적용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질서위반행위죄법 공부하셨던 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질서위반행위죄법 적용받죠? 질서위반행위죄법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심판이 아니라 이의신청. 이의신청하게 되면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리고 질서위반행위죄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그러면 이제 그게 들어가면 20점에서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라 점수 많이 줘요. 그거만 아시면 한 15점 주세요. 어마어마한 점수죠. 15점이면. 그럼 사실 요 20점에서 10점만 맞으셔도 고득점이에요. 고득점. 이 행정사실시험법 아주 시험 잘 봐도 60점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최고 득점자가 한 45점. 그 정도 나와요. 왜냐면 행정법 교수님들이 점수 안 주세요. 잘. 많이 줘봐야 45점. 50점 나오면 고득점이에요. 고득점. 이런 겁니다. 민법이나 이런 다른 과목들은 잘 주시는데 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이거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정리하죠. 과태료도 있고 통고 처분 기억나시죠? 범칙금 부과하는 거.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개별법의 별도의 절차가 따로 있을 때. 그 1차 때 그런 거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심판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 행정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고득점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심판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그 다음에 처분의 개념 쓰시고 파일상 처분 개념 보시고 사례에서 요거는 지금 둘 다 물어보는 게 비슷하니까 제가 묶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사례 1, 사례 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 소재 잘 쓰셔야죠. 행정청의 처분이라도 이에 대해 특별불복 절차가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 대상 할 수 있을 것이가 문제되는데 이때는 심판 청구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로 가야 돼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심판 청구 대상 안 되고 각하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2번인데 2번을 제가 따로 했나요? 네, 했네요. 그 방가로 2번 보시면은 앞에 다시 보세요. 갑이 아파트 입주자로 아파트 관리비 부당 집행과 관련해서 시장을에게 감사 신청에서 부과된 과태료가 감경된 사유를 알기 위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파트 관리 규약이 정보 공개 및 복사 신청 횟수를 1년에 3회로 제한돼 있어요. 관리 규약에서 이게 개정됐고 이미 3번 신청한 청구인의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이 시장을에게 이 횟수 제한에 대해서 개정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한테 요구한 거는 이 관리 규약 개정을 해달라, 조치를 시켜달라 세 차례 요청하자 시장이 관리 규약 개정할 것을 또 세 차례, 자 이게 중요하죠. 행정 지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은 시장을 상대로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부작위.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서 부작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이냐, 여기가 이 사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가시죠? 시정 조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자, 일단 뭐를 신청해야 됩니까?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을 해야죠. 그리고 이 처분을 해야 될,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탁탁 나오셔야 돼요.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경과하도록 무응답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신청만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처분을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자, 만약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또 똑같이 가는 거예요. 거부 처분이 성립하려면 처분을 신청을 했고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했고 상대방한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처분도 아니고 끝나버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이거 다 행정청의 재량적 권한이겠어요.
이거 거의 다 재량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는 행정지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신청권도 인정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 결론적으로 대상적격 인정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례 2에 보시면은 의무이행 심판 청구 대상으로 거부나 부작인데 결국 이 문제는 이 거부나 부작의 성립 요건 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 가로 2번처럼. 그래서 이 성립 요건을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신청권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예, 이거 여러분들 이제 1차 때 한 번씩 봤던 건데 신청에 대해서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 이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성립 요건이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추상적으로 있냐 없냐 이 문제일 뿐이에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냐 없냐. 그런데 이제 그 문장을 잘 이해해 보세요. 신청권은 관계법규 해석에 의해 출치세요.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줄 추상적으로 결정된다. 자, 두 가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 국민에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인정되느냐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례 해결해 보면 행정지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도 아니고 행정지도 해야 될 의무가 행정청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처분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에게는 관리규약 개정 관련 행정지도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여기는 부작위나 거부 처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각하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예상 문제 5번인데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는 게 지금 뭐냐면은 반려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방안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구제가 뭐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만약에 지금 요게 한 문제인데 40점짜리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집행정지 된다는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안 된다 한 다음에 임시처분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40점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집행정지 된다 끝. 그러면은 임시처분을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구제를 넓게 물어보면 항상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시냐면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인데 집행정지 요건 쓰시고 사안 해결을 하셔야죠. 근데 되는 쪽으로 가요? 안 되는 쪽으로 가세요? 안 되는 쪽으로 가신 다음에 임시처분 되는 쪽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왜? 임시처분은 그게 중요하죠. 집행정지의 보충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시처분. 그런데 이 심판에서 이게 쟁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거부나 부작위는 의무이행 심판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제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있죠. 자, 지금 공식 잡달했습니다. 거부나 부작위 가지고 사례가 나와서 가구제를 되냐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면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처분.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집행정지 요건 다 알고 계시죠? 그건 이제 외우셔야죠. 공식. 적극적 요건, 정지 대상되는 처분이 존재할 것, 그리고 적법하게 심판 청구가 계속 중일 것. 자, 세 번째 요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쓰셔야 돼요. 소송권 쓰시면 안 됩니다.
중대한 손해예방의 필요성.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항고소송은 집행정지가 회복하기 힘든 손해예방의 필요성 보다 요건을 더 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좀 더 많이 인정을 해주겠다. 그게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완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그 집행정지로 인해서 중대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게 쓰신 다음에 그런데 사안에서 대개로 지금 반려처분이라 이게 문제죠. 이런 반려가 집행정지 대상 될 것이냐. 걔네들이 있죠. 3개.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그런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판례는 부정설인데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고 계세요. 다수설이. 그래서 가끔 이 집행정지 물어볼 때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이렇게 해설제다가 제한적 긍정설로 가시자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로 가버리면 못 써요? 임시처분 못 쓸 거 아닙니까? 임시처분 집행정지 된다는데 임시처분을 왜 가요? 이해가시죠? 물론 이렇게 쓸 수는 있죠. 제한적 긍정설을 취하지 않는 부정설에 가면 임시처분이 문제는 나고 임시처분 뚝 쓸 수 있겠지만 내 답안이 논리 구성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판례처럼 부정설이다 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럼 부정설의 근거 반드시 외우셔야죠. 집행정지가 안 되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집행정지 안 되는 이유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반려 취소해봐야 집행정지 시켜봐야 반려가 없던 상태인데 이 사람 아무런 처분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죠. 쭉 보시면은 갑이 A국 국적인데 취업비자 받아가지고 입국을 했고 체류기간은 만료됐습니다.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을은 같은 A국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화를 했죠. 을은 그리고 이 을이 협의 이혼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갑이 좀 복잡하죠. 을과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을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이 귀화 받아가지고 귀화가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혼인한 다음에 이혼하고 갑하고 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할행정청 X에게 이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했지만 지금 체류 기간이 만료돼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음이 적발됐고 여기서 이 허가 요건 중에 하나인 국내 합법 체류자 요건을 결여하게 돼서 반려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장하고 있죠. 갑과 을은 최근 자녀를 출산했고 갑이 위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당장 A국으로 출국해야 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가정 파탄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단 이 반려처분이라 집행정지 안 된다. 부정설로 갔죠. 그럼 이제 임시처분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럼 임시처분도 사실은 상당한 어떤 뭐 위험성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중대한 손해 예방에 필요하고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무래도 지금 이 반려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임시로 출국 좀 더 연장 이런 지위 인정받을 만한 어떤 중대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까? 안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체류기간 만료됐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문제예요? 이게 위법했을 때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반려처분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일단 쭉 논리 구성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11페이지에 집행정지 의 쓰시고 이런 거 외우셔야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 속행 정지시키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의. 그 다음에 집행정지 요건 외우셔야죠.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학설 3개, 판례는 부정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로 가세요? 저는 애외적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냥 뭘로 가세요? 부정설. 그래서 소결로 집행정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가구제를 논하겠으니까 임시처분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임시처분에서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구제인데 적극요건, 소극요건 외우시되 여기서 반가로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행정지에 대해서 보충적. 그래서 보충성에 보시면은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거기 별표 치세요. 현실적으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유일한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입니다. 그러나 이게 소송으로 가버리면 가구제를 못 받게 돼버려요. 심판에서는 임시처분으로 가구제. 그런데 임시처분에 의해는 뭐가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임시지위. 임시지위입니다. 그 임시지위를 주는데 그 적극적 요건에서 이걸 외우셔야죠.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자 여기 그게 들어가냐? 가정 파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왜? 혹시 반려가 위법 부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결에서 그 1번에 저는 이제 집행정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가지 마세요. 요거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네? 저는 다수학설 따라갔으니까 이렇게 썼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거부처분, 반려처분은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임시처분으로. 그래서 2번 보세요. 2번에 보시면은 이런 걸 이렇게 포섭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이 판례에 따라 반려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시처분 인정해야 될 테지만 할 것인데 자 이런 문장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가정이 파탄될 위험이라는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시처분 인정해줘야 될 것이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야 불법 체류자인데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되는 쪽으로 끌고 가세요. 되는 쪽으로. 자 넘어가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되도록이면 출제가 안 된 쟁점에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지금 방가로 1번의 설문이 뭐냐면은 피청구인이 아닌 을행정청으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송달하고 그러니까 지금 피청구인이 아닌 이렇게 놨으니까 뭔가 지금 답변서 제출에 문제가 지금 있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을행정청으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기초로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결이 재결 자체 위법이라 할 수 있는가? 자, 저는 지금 연습이라 친절하게 이렇게 내드린 겁니다. 시험은 이렇게 안 물어볼 거예요. 이러한 재결은 뭐 타당하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재결이 타당하냐 그럴 때 뭘 꼭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처분의 위법인가? 아니면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인가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 기억나십니까? 먼저 소송 들어갈 때, 물론 이제 소송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소송 들어갈 때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습니다. 뭘 갖고 소송 들어가야 됩니까? 재결 갖고 들어갑니까? 원래 처분 갖고 들어갑니까? 원처분. 다만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재결 취소 가능하죠. 그래서 재결의 타당성이 나올 때는 하나 보셔야 돼요. 두 개. 처분하고 재결 자체.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갑이 을행정청의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
A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을 청구를 했고, 이에 A행정심판위원회는 을행정청에 심판 청구서를 송부하고 답변서 제출받아 이를 갑에게 송달했는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법률이 변경돼서 처분의 권한이 이미 병행정청에 이관된 상태였다. 그러면 뭡니까? 피고가, 피고가 아니죠. 피청구인이 경정될 거 아닙니까? 승계한 행정청. 생각나시죠? 권한이 이전되면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그런데 을행정청은 피청구인으로 적격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차피 처분을 누가 했어요? 을행정청이 했고, 심판을 지금 청구한 상태에서 심판 청구서도 송부했고 답변서 제출받았고, 다만 이거예요. 법률이 변경돼서 권한이 승계하다 보니까 그 승계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됐다. 이런 경우까지 답변서 제출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답변서 제출이 제대로 된 걸로 봐줘야 됩니까? 여기는 제대로 된 걸로 봐줘야겠죠. 왜? 답변서 제출의 취지를 쓰셔야 됩니다. 답변서 제출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견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아닙니까? 알아야 될 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피청구인이 바뀌었지만 이거는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송달된 거기 때문에 재결 자체 위법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례 보세요. 거기 설문에서 이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을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있어야 취소 소송 같은 걸 제기하게 될 텐데, 문제 소재에서 이게 나와야죠. 지금 현재 이 사안은 법률이 변경돼서 피청구인이 변경된 상태다. 이렇게. 그리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를 송달을 못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로 2번 심판 청구서가 접수가 되면, 요건 이제 심판법 조문인데 참조하세요. 이 피청구인이 10일 이내 심판 청구서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되고, 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 제출된 경우에 답변서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자, 그리고 가로 3번에 별표 치세요. 답변서 제출과 송달의 취지, 이게 중요합니다. 뭐겠습니까? 상대방한테 행정청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불복의 근거, 반박 기회, 별표 쳐놓으세요. 반박 기회. 이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송달은 위원회 의결의 편의와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에 대한 반박 기회,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반박 기회. 예, 아직 송달 같은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반박 기회. 그러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데 설문지에서 자, 반박 기회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 현재 이 사안은 반박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침입적 처분을 한 행정청으로부터 답변서 제출받아가지고 송달해 줬으니까 반박의 기회는 준 겁니다. 자,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설문 1에서 두 번째 줄에 줄쳐놓으세요. 답변에 대한 반박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답변서 송달의 하자가 없고 재결 자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잘 보시고 자, 넘기십시오. 자, 두 번째는 자, 시험장에서 설문 1, 2 해가지고 만약 이렇게 나오면 설문이라고 연결시키지 마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아, 이게 사안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만약 갑이 을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잘못 지정을 했고 지금 권한이 승계됐는데 A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비행정청으로 경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결 절차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에서 나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 심판 피청구인이 바뀌는데 피청구인 경정 신청받아가지고 경정할 수도 있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경정할 수도 있죠. 그 위원회 직권으로 경정하는 게 의무겠냐,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만약에 의무라면은 경정 안 하고 각하재결을 버리면 위원회가 의무 위반했죠. 아니 경정해가지고 심판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이해가시죠?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면 위법이 안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됩니까? 그 심판 청구를 가능하면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각하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죠. 그죠? 그렇게 푸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거기 쭉 보시면은 결국 이거는 피청구인의 경정의 의입니다. 안 나왔어요. 시험에서. 피청구인 경정 안 났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심판법의 피청구인이 누구냐를 찾으셔야 돼요. 처분행정청.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 바뀌는 경우 찾으셔야죠. 잘못 지정했다, 권한이 생겨됐다, 이런 거. 그죠? 그 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가리번의 피청구인 경정 거기 쭉 보시면은 잘못 지정했다. 그러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경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심판이 청구된 후에 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해가시죠? 경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경정한다. 이게 의무겠냐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판례와 다수는 의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의무로 보지는 않는데 그 가로 3번에 위원회 직권에 의한 피청 경정 취지해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이 잘못 지정했다 하더라도 요게 이 가능하면 피청구인을 바꿔가지고 심판 청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피청구인 경정의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여기서는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그 별표 쳐놓으세요. 네 번째 줄에 경정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권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위원회 임의에 맡겨두는 취지다. 거기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위원회 임의.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 지정했는데 이게 잘못 지정입니다. 권한이 생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만약을 잘 보시라 하는 거예요. 만약 요 권한 승계됐는데 피청구인 경정 안 해줘버리면 그거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요 사안은 그렇잖아요. 왜 이 경우는 경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기는 권한이 생겨된 거예요. 잘못 지정했어요. 그렇죠. 청구인이 잘못 지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경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만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의적이기 때문에 재결 절차의 위법으로 볼 수 없다. 자, 피청구인 경정이 제가 볼 때 나올 수 있습니다. 피청구 경정은 두 개로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권한이 승계된 경우하고 잘못 지정했을 때 그리고 잘못 지정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임의적입니까? 임의적이다. 이렇게 요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다면은 요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해놓고 어디하고 연결하냐면 요거 안 해준 게 재결 자체 고유한 재결의 위법이냐? 네,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예상 문제 마지막인데 여기까지 보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까지 내진 않을 것 같아요. 내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또 판례 사안이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결의 위법, 처분의 위법이 아니라 재결 자체 위법은 얼마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 방가로 1번에서 을이 운행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 그러니까 재결이 지금 하나 나왔죠. 원래 과징금인데 운행정지 처분인데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재결 나왔고 이게 위법하다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제기하는 게 적법한가? 뭐 이렇게 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여기서 재결의 위법, 재결이 독립적 처분이냐? 요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처분이 재결에 의해서 원처분이 유지되고 있냐? 재결로 완전히 처분이 바뀌었냐? 이렇게 지금 요게 방갈 1번입니다. 그러면은 요 잠깐 보고 갑시다.
군수가 갑입니다. 갑은 을이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했다라고 해서 운행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2015년 9월 10일까지죠.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하고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받았다 해가지고 2015년 7월 13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분이 운행 정지 처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이 하나 있고, 이 사람 지금 처분을 2개를 받았죠. 이에 을은 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년 7월 13일 위 각 처분의 집행을 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해서 집행정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은 기간 나왔죠 지금. 언제까지냐면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가 집행정지 결정의 시간적 효력입니다. 그러면 이 재결 있을 때까지니까 만약에 재결이 있게 되면 정지 결정이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15년 8월 31일 유가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을 했고, 운행정지 처분은 운행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항상 이렇게 변경 재결이 나오면 유리하게 바뀌겠습니까? 불리하게 바뀌겠습니까? 유리하게 바뀌겠죠. 그거 공식이에요, 공식. 만약에 불리한 재결을 했으면은 바로 끝이에요. 재결은 위법. 그렇잖아요. 원래 청구인이 요구하는 것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지금 뭐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이건 소송법 문제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요 변경 재결에 의해서 운행정지 처분이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바뀌었죠. 변경 재결 났으니까. 원래 소송 들어갈 때 뭘 갖고 다퉈야 됩니까? 나는 이 과징금도 인정 못해 이렇게 할 때 위원회를 피고로 과징금 재결 취소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다퉈야 됩니까?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 자, 재결이 유리하게 바뀌면 항상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변경 재결했지만 결국 이건 뭐냐면 원래 원처분인 운행정지 처분을 이렇게 변경 재결로 변경해서 원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서 남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인데 의의가 재결의 주체, 절차, 형식, 내용에 위법이 있는 것이고, 적극적 변경 재결의 경우 이게 적극적 변경이죠. 원처분을 변경하는 재결. 거기서 반가리본의 소송 대상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변경 재결이 처분이라는 설도 있고 원처분이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적극적 변경 재결로 인해 감경되고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원처분을 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판례대로. 그래서 만약에 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면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재결 취소가 아니라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퉈야 됩니다. 자, 이거는 참조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반가로 2번 별표 치세요. 자, 만약 나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심판위원회가 선행처분인 운행정지 처분을
30일로 일부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으로 변경한 게 아니라 운행정지 처분을 30일로 줄였어요. 일부 취소 했고, 군수갑이 2015년 10월 5일 을에게 선행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화물 자동차에 관해서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화물 자동차에 관해서 30일 운행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적법하냐? 자, 지금 보시면 왜 이게 문제되냐면은 지금 요 사안이 2015년 7월 13일에 위 각 처분의 집행을 심판 청구 사건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2015년 8월 31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했고, 운행정지 처분은 요거. 그러니까 재결이 2015년 8월 31일에 지금 나왔는데, 운행정지 선행 처분인 운행정지 처분을 30일로 일부 취소 재결했고, 군수갑이 2015년 10월 5일 날 을에게 선행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화물자동차에 관해서 운행정지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겠습니까? 여기서는 이게 위법이냐 문제에서는 재결이 앞에 요 처분, 앞에 선행 처분 요 30일로 일부 취소 재결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나왔느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2015년 8월 31일 날 재결이 나왔죠? 8월 30일에. 근데 요 처분은 지금 언제냐면 2015년 10월 5일에 요렇게 처분이 나왔어요. 이해가세요? 집행정지 결정을 하나 했는데 요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청에 대해서 기속력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그겁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속력도 있고 형성력도 있고. 자, 기속력은 뭡니까? 기속력은 정지결정, 똑같겠죠? 정지결정에서 밝힌 처분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처분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정지결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처분을 하면 안 돼요. 왜?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처분했잖아요. 그래서 이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는 결국 뭘로 결정날 거냐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냐 유지가 안 되고 있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되고 있는데 똑같은 사유로 화물차 운행정지 해버리면 기속력이 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동일한 사유라도 운행정지 처분했다면 이미 집행정지 결정은 실효가 됐으니까 위법한 처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는 일자 계산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요 집행정지 결정 남아 있습니까? 실효됐습니까? 실효됐죠. 그럼 후행 처분은 기속력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찾으라는 겁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어디까지냐 이렇게. 거기서 뭘 알아보시냐면은 우리 저 16페이지에 집행정지 결정의 시간적 효력 해가지고 정지결정의 효력기간 보시고, 정지결정이 실효된 경우에 원처분의 효력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저기 저 3번 보세요. 그 설문 가로 3번
행정심판위원회 2015년 7월 13일 선행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2015년 8월 31일 일부 취소 재결에 의해 실효가 됐고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진행됩니다. 요즘 일부 취소 재결했죠? 이때부터 30일이 진행.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그 3번의 가로 1번 보세요. 지금 현재 운행정지 처분을 30일로 일부 취소하는 재결을 했으니까 현재 요 을은 30일 운행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이해가시죠? 여기가 30일 운행정지 상태예요. 운행정지가 돼 있는데 똑같은 사유로 또 운행정지 해버리면 뭐가 돼버립니까? 이중 제재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결이 지금 집행정지 결정은 실효가 됐고 이 운행정지 처분이 30일로 일부 취소돼서 현재 지금 을은 운행정지 상태예요. 이 상태에다가 을한테 또 동일한 사유로 화물자동차도 30일 운행정지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동일한 사유로 제재를 2번 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 3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3번에다가 제재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줄 여기 별표를 칠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재 처분은 기속행위입니까? 재량입니까? 이게 재량입니다. 그럼 재량이면 우리 판례가 뭐라 하냐면은 이 처분이 이렇게 유지되는 동안에 지금 처분은 운행정지 처분 30일로 돼 있죠. 행정청이 언제부터 30일이 진행되냐 시기하고 종기 다시 정할 수 있어요. 재량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하나 줄 쳐놓으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는 제재처분의 집행 시기만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재처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행정청이 이게 재량청이다 보니까 일단 처분은 있는데 이 처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다.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가로 2번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미 집행은 종료가 됐고 그 두 번째 줄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처분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문제는 이 사안에서 두 번째 줄에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되다가 2015년 8월 31일 일부 취소 재결이 있었던 때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데 즉 이 운행정지 처분이 요 집행정지 결정은 실효됐고 이게 정지된 상태요. 처분이 지금 효력이 진행되는 상태예요. 여기는 효력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한 사유로 화물차 운행정지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동일한 사유로 이중 제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뭐하고 연결해야 됩니까? 이 처분의 효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 아니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냐? 요거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집행정지 결정이 이게 끝났냐? 안 끝났냐? 이렇게. 여기는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원처분이 30일로 변경됐고 2015년 10월 5일의 처분은 이미 선행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임으로 인한 새로운 처분을 봐야 되고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새로운 운행정 처분은 동일한 사유간 이중제재 처분에 해당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네, 요렇게까지는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까지는 좀 어렵게 되지 않을 것 같고 요것만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 집행정지 결정이 언제 종료되냐면 정지 결정할 때 주문해서 시간을 정해놨다면 그 시간하고 만약에 없다면 재결서 종본 송달했을 때 실효됩니다. 이렇게 실효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저 식사들 하신 다음에 1시
5분부터 단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단문 정리. 단문은 제가 볼 때 나눠드린 것 중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문제만 나오면 어디겠습니까? 좋죠. 그죠? 예, 식사를 하시고 하겠습니다.